네, 동네 어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떡밥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낭만 외반을 나만 믿고 담가와 동네 어부를 지키는 낭만 외반을 상합니다. 오늘도 나피디와 함께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은 아주 쉽지만 감탄적인 입질 3분할 조금 깊게 파고 들어가고 있죠. 빠른 입질의 최소화를 위해 빠른 입질이 뭔지 알아? 나피디? 빠른 입질. 찌가 내려가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찌가 쭉 내려가는 입질. 이거 이제 내림 낚시 하시는 분들은 야 빠른 입질이 뭐 어때? 그분들은 이제 내림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림으로 조금 이제 건지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저희 영상은 바닥 올림 찌가 좀 올라가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초보자분들, 고수분들은 제 거 보지 마세요. 네. 별로 도움 안 돼요.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와 코드가 맞으시는 분들만 여러분들 저만 믿고 담가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빠른 입질의 최소화에 대해서 한번 토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습을 한번 해보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빠입니다. 제가 한 3, 4일 전에 저기 문봉을 가가지고 한 20 몇 수, 23수 많이 못해서 20 몇 수를 했는데 7수 정도는 빨아요. 7수 정도 빨고 나머지 한 10대수 정도가 이제 올리는데, 솔직히 어떤 올림 하시는 분, 야 나는 무조건 올려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 한 분도 안 계시라고 믿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왜? 토종붕어만 가득한 자비터나 손마터를 가면 토종붕어는 거의 올리는 입질을 많이 합니다. 근데 향붕어는 빠른 입질을 많이 합니다. 향붕어 뭐예요? 향붕어와 토종붕어는 주둥이가 다르게 생겼어. 일단 이거 뭐 다른 유튜브에 많이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냥 저희는 터치하고만 갈게요. 터치, 제가 뭐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니라, 붕어는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뭐 이게 붕어라고 치면, 향붕어는 뭐 예를 들어 내가 저기를 못하는데 이게 붕어라고 치면, 붕어는 이 입 자체가, 붕어는요 보통 먹이가 이렇게 있으면, 글루텐이 이렇게 뭐 떡밥 이렇게 달려 있으면 보통 붕어 자체의 입 모양이 이렇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붕어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가 이제 아가미, 눈 이렇게 치면 이런 식으로 유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향붕어는요 약간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돼, 좀 돌출돼 있죠. 그래서 향붕어는 붕어는 먹이 들어올 때, 저도 유튜브에서 보고서는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한 25도, 15도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잉어나 향붕어는 이렇게 들어오더군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먹이를 먹을 때 이렇게 빨고, 얘네들은 붕어는 입 모양이 이런 식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한 15도, 25도로 들어와서 먹고 이렇게 올리는 입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정확히 100% 통계, 네가 뭐 모든 이 세상의 붕어를 다 봤어 그럼 할 말은 없고, 여기서 이제 딴지를 거시는 분들은 야 내가 봤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까지 그렇게 막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낚시를 해본 결과는 모든 붕어 전용탕에 가도 빠른 입질이 몇 번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는 최소화 시키자라는 거죠. 왜 빠른가? 거기에 대해서 3분할은 제가 그래도 공부를 좀 많이 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낚시이기 때문에 오늘은 3분할을 해놓고 빠른 입질의 경우를 최소화 시켜보자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찌는 한목에 맞췄고 수심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가장 안정적으로 찌를 빨지 않는 경우의 목수를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 아이디는 기억이 안 나는데, 2목에 내놓으면 왜 안 되나요? 3목에 내놓으면 안 되나요? 왜 한목 따고 한목에 내놓으면 안 되나요? 하는데 지금부터 실험으로 여러분들에게 리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되고 왜 빠는지, 왜 안 올리는지에 대해서 상황과 함께 토크 앤 학습합니다. 자, 이 찌는 한목에 맞췄습니다. 2에서 2.23mm 정도, 요 정도 맞춰놓은 찌고요. 그거는 시간 관계상 찌 맞추는 것과 수심 맞추는 거는 전전전편 영상에 있으니까.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내목을 내놨습니다. 내목 낚싯대, 나피디 잘 잡아야 돼. 수위벨 밑에 제일 아래 뽕돌이 어떻게 바닥에 형성되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떨어집니다. 자, 쭉 내려가죠. 천천히 내려갑니다. 자, 이랬을 때 수입일은 벌써 잠겼네? 자, 수위벨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바닥에 지금 달랑달랑 하고 있죠? 바닥에 닿죠? 닿았어. 그죠? 닿죠? 네. 자, 그 다음에 나피디, 자, 여기를 봐봐요. 여기가 지금 자, 잠깐. 다시 올라왔다. 자, 오케이. 자, 됐어. 자, 지금, 아이고, 여기 왜 이러냐. 이거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수조통이라. 자, 지금 몇 목 나왔죠?
정확하게 재야 돼. 세봐요. 하나, 둘, 셋, 네목 나왔죠. 네모. 자, 이 네목이 나와야지 7cm에서 7.5cm가 나와야지 보시면 자 수위벨이 어떻게 돼 있죠? 바닥에 딱 닿았어요. 그럼 딱 닿죠? 예. 자, 위에 볼까요? 나피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위에 그대로 오세요. 자, 내 몫은 하나, 둘, 셋, 네목 나오죠. 정확히. 예. 자,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면 한 7.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바닥은 어떤 상태냐? 딱 닿았어. 딱 닿죠. 자, 달랑말랑이네. 자, 완전. 오케이. 지금 바늘을 뺐죠. 네. 저번에도 우리가 수심 맞출 때 알아봤지. 이거는 지금 왜 올라가냐면 내가 지금 이거 줄 때문에 당겨서 그런 거야. 이거 네. 수심 때문에. 자, 그럼 이 상태가 돼야지 이 상태로 한 다음에 이제 바늘을 묶으면 바늘을 묶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상태가 돼야지 바닥이 이렇게 자 이제 수중이라 잘 안 찍히니까 나피도 지금 일로 옮겼어. 이해됐지? 여기가 좀 물이야 물속이야. 이 상태가 돼야지 바늘이 요렇게 눕는다. 요렇게 지금 봐 수입벨 잡혔지 지금 달랑말랑 하잖아 지금. 수입벨은 형이 들고 있잖아. 이게 지금 네모 이게 네모이란 말이야 네모. 이게 달랑말랑 해야지 안정적으로 요렇게 형이 눕는다. 지금 수입벨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잡고 있지. 지금은 내가 왜 잡고 있냐면 수입벨이 이렇게 누운 상태가 아니야. 예. 네목은 서 있는 이 상태죠. 누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다섯목이야. 아. 그리고 또 봐봐. 자, 이 상태가 돼야지 가장 안정적으로 이 수입벨 바닥과 이 수면 바닥이 거의 닿지. 닿아서 안정적으로 돼서 물고기가 45도로 들어와서 먹고 올리는데 자, 이게 이렇게 완전히 바닥에 닿았어. 예. 그럼 이 무게만큼이 느껴지겠지. 예. 이해됐어 안 됐어? 예. 자, 이 수입벨의 이 0.13이잖아 이게. 0.13g의 무게가 그동안은 떠 있었단 말이야. 네목은. 예. 이해됐지? 예. 다섯 목을 놓으면 이렇게 되겠지. 예. 그럼 이 무게가 어디로 가? 일로 가겠지. 예. 이해됐어? 그러면 저기 물고기가 좀 부담을 느끼. 먹다가 빤다. 그 0.13g의 무게도 느낄 수 있어. 내 생각이야. 고수님 분들, 저기 하지 마세요. 겁나. 제 생각이에요. 근데 내 생각에 맞다. 내가 이렇게 해봤다. 그래서 내 목이 가장 안정적이다. 자, 다시 그러면 세 목이나 두 목을 내놓으면 어떻게 되냐? 세 목이나 두 목을 내면 네 목을 놓으면은 이 정도 다을랑말랑 하는데 세 목이나 두 목을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봉돌이 바닥에 안 닿고 떠 있는 상태가 된다. 이럴 때 물고기들이 빠는 입질이 많다. 이럴 때. 자, 그래서 지금 보여줄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 네목이었잖아요. 왜 두목 내고 하면 안 되나요? 세목 내고 하면 안 되나요? 세목은 건너뛸게요. 왜냐하면 극과 극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번은 두목이나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목을 내놓고 했을 때, 두목 정도 해놓고 했을 때는 그 수입벨이 어떻게 떨어지는가? 보여요? 자, 오케이. 자, 수입벨이 바닥에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떠 있어요. 그죠? 떠 있죠? 그러면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자, 이거 이대로 놓고 다시 일로 와보세요. 카메라. 자, 그럼 이게 지금 왜냐면 저희가 자, 수중 환경이 안 됐어. 이렇게 찍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러면 바늘이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아까는 네목 때는 요런 상태였는데 두목 때, 두목 반 세목 때는 이런 상태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는 고기가 안정적으로 먹고 올리지를 않고 이런 경우에는 빠른 입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네목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물론 세목을 내놓고 해도 되고 두목 반을 해놓고 해도 되고 다섯목을 해도 낚시가 안 되진 않는다. 네목을 해놓는다 그래서 안 빨진 않잖아. 안 빨진 않지.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강태홍이 와도 빠른 입질들은 어쩔 수 없어. 안 빠는 확률을 줄인다. 음. 라는 토크를 오늘의 마지막으로 항상 3분할은 처음에는 네목을 해놓고 내놓는 낚시가 여러분들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게 원래는 우리가 보통 원목들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한 목반 이렇게 넣고 쭉 올라오는데 이 3분할 낚시는 네목을 내놓고 시작을 하니까 올린 거야. 이거의 가장 결정적인 건 찌보는 요령은 여기를 보면 됩니다. 네목. 네목을 내놔서 보라색으로 땄으면 보라색으로 딱 수면을 맞췄으면 자 초록 올라오면 까면 돼요. 노랑 올라올 때 까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덜 빠는 방법, 두목 내놓으면 안 돼요, 세목 내놓으면 안 돼요에 대해서 좀 이런 해결이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물 새고 있어요 지금. 수조 물새냐? 우리 너무 열악하다. 여러분, 하여튼 다음 시간에 만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어떤 재밌는 걸 알려드릴지 연구해 볼게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